어떻게 아들이랑 저렇게 닮은 애들이? 고급 세단이 눈 내리는 거리를 천천히 지나갑니다. 뒷좌석의 노인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좁은 김밥집 앞. 쌍둥이 남자아이 둘이 작은 의자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빨간 귀마개를 한 아이들. 그 모습에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차 세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눈발을 맞으며 김밥집으로 다가갔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여자. 능숙하게 김밥을 마는 그녀의 옆 얼굴. 수진이. 노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5년. 며느리가 잘 살고 있다고 믿었던 5년이었어요. 그런데 김밥집이라니. 그리고 저 아이들은.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족의 비밀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새벽 5시, 시장 골목에 불이 켜졌습니다. 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김밥 2줄. 네, 금방이요. 수지는 쉴 새 없이 김밥을 쌌습니다. 주문이 계속 들어왔죠. 아침 장사가 가장 바쁜 시간이었어요. 9시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수지는 앞치마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힘들어? 현서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손목이 아팠고 허리도 결렸죠.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내색할 순 없었습니다. 유치원 갈 준비해. 응. 쌍둥이가 손을 씻으러 갔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죠. 저 아이들만 있으면 됐어요. 다른 건 필요 없었습니다. 핸드백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5년 전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사고 당일의 CCTV 위치, 목격자 진술, 차량 정비 기록. 꼭 밝혀낼 거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김밥집 주인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었죠. 아이들 키우며 진실을 찾는 것. 엄마 다 했어. 현우가 뛰어왔습니다. 그래, 가자.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겉으로는 오후 2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려온 수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쌍둥이의 손을 잡고 채소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익숙한 골목이었죠. 5년째 다니던 시장. 수진 씨, 오늘도 왔어? 단골 아주머니가 반겼습니다. 네, 당근 3kg만 주세요. 알았어. 애들, 귤 먹을래? 네. 현서와 현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주머니가 귤 2개를 건넸죠. 고맙습니다. 수진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당근을 받아들고 돌아서는데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어요. 어머, 죄송. 말이 끊겼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노부인. 박경숙이었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엉켰죠. 수진이. 경숙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쌍둥이의 손을 더 꽉 잡았죠. 경숙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수진의 손을 잡고 있는 두 아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 이 애들은 제 아들들이요. 경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들을 자세히 봤어요. 그 얼굴, 그 눈. 민우를 닮았어요. 너무나 똑같이. 혹시 다른 사람 만나서 낳았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년 전 장례식 끝나고 바로 다른 남자 만났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술집 여자딸은
빨리 재혼하더라고요. 경숙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게 무슨, 실례하겠습니다. 수진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경숙이 급히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 애들 얼굴이 우리 민우랑 착각이세요. 수진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제 남편 닮았어요. 지금 남편. 그럴 리가. 현서야, 현우야. 가자. 쌍둥이를 데리고 걸었어요. 경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수진아.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자 수진은 벽에 기댔어요. 숨이 가빠졌죠. 엄마, 괜찮아? 현서가 올려다봤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으니까. 5년 만이었습니다. 5년 만에 마주친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듣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술집 여자딸이 재수 없어서 우리 아들 죽였어. 수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이제 시작이야. 작게 중얼거렸어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죠. 시어머니가 이 시장에 자주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단골 가게도 오는 시간대도 모두 조사했죠. 이제 시댁에서 움직일 겁니다. 손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수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야. 오늘 시어머니 만났어.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계획대로. 응. 이제 기다리면 돼. 전화를 끊었습니다. 쌍둥이가 수진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집 가자. 그래. 가자.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긴 그림자가 세 사람을 따라왔죠.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병철의 저택은 술렁였습니다. 여보, 정말 민우 닮았어. 내가 어떻게 착각하겠어? 경숙이 남편의 서재를 오가며 말했어요. 진정해. 일단 앉아. 병철이 아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수진이가 뭐라고 했어? 다른 남자 만나서 나왔대요. 근데 말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우리 민우. 비서 불러. 병철이 전화를 들었어요. 10분 후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수진이란 사람 조사해. 지금 뭐하고 사는지, 애들은 누구 애들인지. 알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요. 병철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사진이 나왔죠. 좁은 김밥집, 김밥을 싸는 수진. 애들은 쌍둥이 남자아이 둘. 현서, 현우. 5살입니다. 경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생년월일은요? 비서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민우 씨 사망 7개월 후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병철이 천천히 계산했죠. 7개월. 임신기간 빼면 민우가 살아있을 때 이미.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손주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병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먹을 쥐었죠. DNA 검사 준비해. 하지만 회장님, 어떻게? 방법을 찾아. 애들 다니는 유치원이든 어디든. 그날 밤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어. 전화 속 목소리가 말했죠. 유치원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보여. 조사하는 것 같아. 예상했던 대로네.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거리. 계속 지켜봐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쌍둥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수진은 아이들의 방으로 걸어갔죠. 자고 있는 현서와 현우. 평화로운 얼굴.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야 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이틀 후였습니다. 수지는 쌍둥이 손을 잡고 거대한 저택 앞에 섰어요. 엄마, 여기 어디야? 할아버지, 할머니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죠. 가정부가 놀란 얼굴로 섰어요. 누구세요? 며느리 이수진입니다. 어머님 계시죠? 거실로 안내됐습니다. 넓은 공간, 높은 천장. 쌍둥이가 두리번거렸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정부가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경숙이 내려왔어요. 병철도 함께. 수진아. 경숙이 계단을 내려오다 쌍둥이를 봤습니다. 발이 멈췄죠. 어서 오세요, 어머님. 수진이 차갑게 인사했어요. 앉아라. 병철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은 쌍둥이와 함께 앉았죠. 할머니. 현서가 작게 말했어요. 경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 닮았어. 너무 닮았어. 착각이세요. 다른 남자애들이라고 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럼 왜 왔니? 병철이 물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수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죠. DNA 검사 결과요. 아버님이 몰래 조사하셨죠? 병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제가 알고 싶었어요. 확실히. 수진이 봉투를 밀었습니다. 열어보세요. 99.99% 일치합니다. 쌍둥이는 민우 오빠의 아들들이에요. 경숙이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읽었죠. 정말, 정말 우리 손주.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 장례식 끝나고 알았어요. 임신한 걸. 근데 어떻게 말해요?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과거 20대 때 수지는 남자친구의 재촉으로 짧게 유흥업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성이 맞지 않아 3개월도 안 돼 그만뒀지만 시어머니는 그 점을 항상 안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경숙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미안하다. 미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혼자 애들 낳고 혼자 키웠어요. 김밥 팔면서. 수진아, 우리가 정말. 조용히 하세요. 차갑게 잘라 말했죠. 제가 왜 왔는지 아세요? 병철과 경숙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우 오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드리려고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살인이었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최민우는 아버지 회사의 이사였어요. 31살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회계 감사 준비 중이거든. 조금만 참아줘. 알았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민우는 서류를 펼쳤어요. 회사 장부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뭐지?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죠. 매출과 지출이 맞지 않았어요. 수십억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비자금?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병철이 눈썹을 찌푸렸죠. 이게 뭐냐? 장부가 안 맞아요. 누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확실하니? 네. 3년치를 확인했어요. 병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 전무를 의심하는 거냐? 강태준. 회사의 실세였어요. 병철의 오른팔. 증거가 있어요. 민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렸어요. 이 계좌 명의인이. 됐다. 병철이 손을 들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넌 이 일에서 손 떼. 하지만 아버지,
이건 손때라고 했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우는 입을 다물었죠. 그날 밤 민우는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회사에 큰 문제가 있어. 무슨 일인데? 강 전무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 근데 아버지가 덮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아버지 말씀대로 손 떼야 하나. 민우야.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옳은 일을 해. 내가 판단한 대로. 하지만 난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감사원에 제보했어요. 익명으로. 일주일 후였습니다. 강태준이 민우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이사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세요? 커피 한잔 하시죠. 밖에서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강태준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이사님이 감사원에 제보하셨죠? 민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세요? 시치미 떼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제보한 거예요. 민우가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무님이 회사 돈 빼돌린 거 맞죠? 강태준이 웃었어요. 차갑게. 이사님,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요. 무슨, 회장님도 아세요. 비자금이란 걸.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고요? 당연하죠. 누가 시켰는데요? 거짓말. 믿고 싶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보 취소하세요. 안 그러면요? 후회하실 겁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수진이었어요. 여보, 어디야? 지금 가고 있어. 10분 후에 도착해. 조심히 와. 비 오잖아. 응,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차가 섰죠. 백미러를 봤습니다. 뒤에 트럭이 서 있었어요. 이상하게 가까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민우가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죠. 뒤에서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트럭이 들이받은 겁니다. 으악! 차가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반대편 차선으로. 마침 큰 버스가 오고 있었어요.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민우는 의식을 잃었어요. 피가 흘렀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이 끊어졌어요.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뒤에서 들이받은 트럭 기사. 미끄러웠어요. 빗길이라. 술은 안 드셨죠? 네, 안 마셨어요.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트럭이 일부러 들이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증명할 순 없었죠.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장례식장. 수지는 영정 앞에 무너져 있었어요. 민우야, 민우야. 경숙이 달려와 며느리를 밀쳤습니다. 다 내이야. 술집 여자딸이 재수 없어서. 어머님, 우리 아들 죽인 게 너야. 수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죠. 그때 뱃속에 쌍둥이 아기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살인이라니 무슨 소리야? 병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수진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쳤죠. 트럭 정비 기록이에요. 사고 당일 브레이크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뭐?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기사 진술은 거짓말이에요. 수진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트럭이 의도적으로 가속했어요. 민우 오빠 차를 향해서 경숙이 서류를 빼앗듯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읽었죠. 그럼 우리 민우가 정말 살해당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감히? 병철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어요. 트럭 기사는 누가 시켰는지 몰라요. 돈만 받았대요. 돈을 준 놈이 누구냐고. 강태준 전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태준이가 설마 증거 있어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강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최 이사가 계속 파고들면 곤란해. 조용히 처리해. 어떻게요? 사고로 만들어. 깨끗하게. 알겠습니다. 경숙이 입을 막았습니다. 병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대체 5년이 걸렸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 하나 구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제가 검사였거든요. 병철과 경숙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뭐? 서울지검 형사부 검사 이수진. 수진이 가방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검사 배지도 함께. 민우 오빠 만나기 전까지 검사로 일했어요. 오빠가 그만두래서 그만뒀죠. 경숙의 입이 벌어졌어요. 검사였다고? 네. 그래서 5년 동안 혼자 수사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김밥집은 위장이었어요. 생계도 유지하고 의심도 안 받으려고. 그럼 너는 처음부터 계획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준을 감옥에 보낼 거예요. 민우 오빠 죽인 대가를 치르게. 병철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내가 몰랐어. 태준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비자금 빼돌리는 거. 병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강태준이 그러던데요. 아버님이 시켰다고. 아니야. 난 그런 지시를. 하지만 알고는 계셨죠? 수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민우 오빠가 제보하려는 걸 알고도 막으셨죠. 손 떼라고 하셨잖아요. 병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였죠. 아버님도 공범이에요. 수진아. 경숙이 며느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이 뿌리쳤어요. 5년 전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죠? 미안해. 정말 미안. 술집 여자딸이 재수 없어서 민우가 죽었다고 하셨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 듣고 혼자 쌍둥이 낳았어요. 병원비도 없어서 보건소에서 낳았죠. 수진아, 우리가 몰랐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혼자 애들 키웠어요. 김밥 팔면서, 폐지 주우면서, 손님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쌍둥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엄마, 울지 마. 수진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이제 끝내려고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강태준을 고소할 거예요. 살인교사죄로. 수진아, 잠깐만. 아버님도 조사받으실 거예요. 비자금 건으로. 병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알겠다. 다 받아들이겠어. 회사 망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 병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 죽인 놈 잡는데 회사가 무슨 소용이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쌍둥이의 손을 잡았어요. 가겠습니다. 수진아. 경숙이 불렀습니다. 애들, 우리 손주들 좀 보게 해줘. 제발. 나중에요. 냉정하게 대답했죠. 강태준 잡고 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택 문이 닫혔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나야. 이제 움직여. 알았어. 체포영장 준비됐어. 고마워, 후배. 전화를 끊었습니다. 쌍둥이가 올려다 봤어요. 엄마, 이제 끝나? 응, 곧 끝나. 수진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한테 이제 말할 수 있어. 범인 잡았다고.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전무님, 커피 갖다 드릴까요? 아니, 됐어. 넓은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죠. 이번 분기 실적도 좋고, 그때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검찰에서 나왔어요. 전무님 찾는다고.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일어서려는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사 2명이 들어왔죠. 뒤에 수진이 서 있었어요. 강태준 씨? 누구십니까?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입니다. 검사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뭐? 살인교사? 강태준이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최민우 씨 살해건입니다.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이수진, 당신이. 오래간만이에요, 전무님.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이네요. 당신이 검사였어? 원래부터요. 잠깐 쉬었다가 복직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강태준은 몰랐죠. 증거가 뭔데? 녹음 파일 있어요. 전무님이 트럭 기사한테 지시하는 거. 강태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 트럭 기사가 자백했어요. 수진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돈 받고 일부러 들이받았다고. 누가 시켰냐고 물었더니 전무님 이름 말하더라고요. 거짓말이야. 증거도 없으면서. 통화 기록도 있고요. 계좌 이체 내역도 있어요. 검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강태준은 뒤로 물러섰죠. 이건 조작이야. 법정에서 밝혀지겠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태준이 발버둥 쳤어요.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최병철 회장의 오른팔이었죠. 과거형이에요, 이제.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알고 계세요. 전무님이 한 짓. 강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회장님이 알면서도 날 팔아? 당연하죠. 아들 죽인 놈인데.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엔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 전무님이 체포됐대. 살인교사? 최 이사님 죽인 거래. 강태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태워졌죠. 같은 시각 병철의 사무실. 검찰 조사팀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비자금 조성건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병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부 협조하겠습니다. 회사 장부 압수할게요. 가져가십시오. 병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준이 경찰차에 실리는 게 보였어요. 미안하다, 민우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늦었어. 정말 늦었어.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견기업 임원 5년 전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 최병철 회장 회사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전방위 수사 착수. 수지는 김밥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쌍둥이가 옆에 앉아 있었죠. 엄마, TV에 나왔어. 응. 화면에 강태준이 고개 숙이고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야? 현서가 물었어요. 응. 아빠를. 수진의 목이 맸습니다.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낸 사람이야. 그럼 이제 아빠 억울하지 않아? 응.
이제 괜찮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철이었어요. 수진아. 네. 태준이 자백했어. 전부 다. 병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비리 은폐하려고 민우를 죽였대. 내가 몰랐어. 알아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더 일찍 찾아뵐걸?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경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울고 있었죠. 수진아, 애들 좀 보자. 제발. 수진은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얼굴로 TV를 보고 있었어요. 내일 찾아뵐게요. 정말? 네. 이제 가족이잖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우가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내일 어디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진짜 우리 할머니야? 응, 진짜. 수진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하늘에서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 여보, 이제 편히 쉬어. 작게 속삭였습니다. 범인 잡았어. 우리 애들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날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용서의 시간이었죠. 일주일 후 수지는 쌍둥이와 함께 저택을 찾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경숙이 서 있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왔구나.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어서 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철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5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죠. 할아버지. 현우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병철이 아이를 안았어요. 떨리는 팔로. 현우야.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도. 현서가 경숙에게 갔죠. 경숙은 손주를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미안해.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수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앉아라. 병철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았어요. 차 가져올게요. 경숙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실엔 병철과 수진만 남았죠. 쌍둥이는 정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고맙다. 병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잡아줘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병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넌 5년을 혼자 버텼어. 애들 키우면서 수사하고 나 같았으면 포기했을 거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 오빠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나도 몰랐어. 병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태준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비자금 건은 알았지. 내가 묵인했어. 하지만 살인까지는. 아버님도 책임 있으세요. 수진이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비리를 묵인하셨잖아요. 민우 오빠가 제보하려는 걸 막으셨고.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병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뭐 하세요? 용서해줘. 이 말을 바닥에 댔습니다. 내가 아들을 지키지 못했어. 며느리도 손주들도 버렸어. 용서해달라. 일어나세요. 수진이 황급히 시아버지를 일으켰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검찰 조사받고 있어. 병철이 말했습니다. 회사도 곧 망할 거야. 비자금 건으로 엄청난 벌금 나올 거고. 그건 괜찮아. 당연한 대가야. 병철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우한테 부끄러웠어. 아들 죽인 놈이 내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난 모르고 있었으니. 경숙이 차를 들고 왔습니다. 병철 옆에 앉았어요. 수진아. 네. 우리 너무 늦었지?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에 너를 제대로 대했어야 했는데, 애들 낳는 것도 도와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괜찮아요.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도 일부러 숨겼어요. 손주들 있다는 거. 왜? 복수하려고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한테도 벌을 주고 싶었어요. 손주 모르고 살게. 경숙이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너무 잔인했죠. 아니야. 병철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었어. 당연한 거야. 정원에서 쌍둥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세 사람이 창밖을 봤죠. 현서와 현우가 꽃밭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민우 닮았어. 경숙이 눈물을 닦았어요. 너무 똑같아. 성격도 비슷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현서는 꼼꼼하고 현우는 활발해요. 민우 오빠 어렸을 때 어땠어요? 비슷했어. 병철이 웃었습니다. 영석이가 꼼꼼하고 진중했지. 민우는 장난기 많고 어머니 말씀 잘 들었어요. 착한 아이였죠. 경숙이 덧붙였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5년간 놓쳤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수진아. 병철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 하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요? 민우가 죽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병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태준이한테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 너무 태연해서 그때 의심했어야 했는데 왜 안 하셨어요? 무서웠어.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만약 정말 태준이가 민우를 죽였다면 그건 내 책임이기도 하니까. 아버님, 도망쳤어. 진실에서. 병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가장 큰 죄야.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아줬을 뿐이죠. 이제 다시 시작해요. 응? 가족으로. 늦었지만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애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필요해요. 경숙이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밖에서 쌍둥이가 불렀어요.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나비 봐. 세 사람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하얀 나비가 꽃 위를 날고 있었죠. 예쁘다. 현서가 손뼉을 쳤어요. 민우가 보낸 거야. 병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축복해 주는 거야. 나비는 한참을 날다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푸른 하늘 속으로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봤지? 우리 이제 괜찮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살인교사, 증거인멸, 뇌물수수, 모든 죄가 인정됐죠. 병철의 회사는 거액의 벌금을 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하지만 파산하진 않았죠. 아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회사를 지켰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넓은 저택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 현우가 레고로 만든 로봇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오, 잘 만들었네. 우리 현우 천재 아니야? 병철이 손주를 안아 올렸어요. 현우가 깔깔 웃었죠. 부엌에선 경숙과 수진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애들 좋아하는 갈비찜 양념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네,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손주들 입맛이 까다로워서. 경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은 다 좋아해요. 정말? 네. 어제도 현서가 그랬어요. 할머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경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저도요. 수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5년 전엔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함께 밥 먹을 거라고. 미안해. 그때 정말. 이제 그만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죠. 거실에서 병철이 불렀어요. 여보, 수진아. 애들이 배고프대. 금방 갈게요. 두 사람이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식탁에 모두 둘러앉았죠. 할머니, 이건 뭐예요? 현서가 물었어요. 갈비찜이야. 아빠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 우리 아빠요? 응. 민우 아빠. 경숙이 영정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식탁 옆 벽에 걸려 있었어요. 아빠도 같이 먹는 거야? 그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현우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현서가 배운 새 노래. 할아버지,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 회사 다닐 거예요. 현서가 말했어요. 아빠처럼요. 병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현서가 회사 물려받아야지. 저도요. 현우가 손을 들었어요. 형이랑 같이 할 거예요. 그래, 둘이 힘을 합치면 더 좋지.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이 접시를 닦는데 병철이 다가왔어요. 수진아. 네, 아버님. 검사로 복직 안 할 거니? 아니요. 이제 그만둘래요. 왜? 실력도 좋은데. 아버님. 수진이 웃었습니다. 저 이제 김밥집 주인으로 살 거예요. 진짜로. 진짜? 네. 애들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검사는 너무 바빠요. 하지만 괜찮아요. 행복해요, 지금. 병철이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저녁 무렵 수지는 쌍둥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직은 따로 살고 있었죠. 차 안에서 현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 안 살아요? 왜?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서. 수진이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어요. 너희가 원해? 응. 쌍둥이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한테 여쭤볼까? 진짜? 응. 다음 주에 김밥집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어요. 여전히 작고 좁았지만 정겨웠죠. 엄마, 김밥 먹고 싶어? 그래. 엄마가 만들어줄까? 응.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싸기 시작했어요. 쌍둥이가 옆에서 도왔죠. 엄마, 우리 아빠 어떤 사람이었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 정말 착했지. 엄마 사랑했어요? 엄청 많이. 너희들도 엄청 사랑했을 거야. 근데 왜 일찍 가셨어요?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갔어. 벌 받고 있어. 잘 됐다. 현서가 말했어요. 우리 아빠 괴롭힌 사람은 벌 받아야 돼. 맞아.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먹었어요. 엄마. 응? 행복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 행복해. 우리도. 쌍둥이가 웃었어요. 수진도 웃었죠.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죠. 여보. 작게 불렀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어. 애들도 건강하고 시댁과도 화해했어. 별이 반짝였습니다. 범인도 잡았고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사랑해. 계속 사랑할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사랑해. 행복해라.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5년간의 복수가 끝났어요.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됐죠. 아픔을 딛고 용서를 통해 다시 만들어진 가족.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